세월의 강물이 내 몸과 마음을 깎아내린 지 예수여 해. 하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의 형광등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빛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치 낡은 필름이 되감기듯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분이 서 계셨다. 내 어머니가.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다. 엄마가 떠나던 그날도 이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하늘의 푸름이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던 곳은 도심 한복판에 철공소와 구멍가게들이 떼곡히 들어선 그 좁은 길에서 우리 집만큼 초라한 곳은 없었다. 단칸방에 부엌이라고 해봐야 연탄불을 피울 수 있는 아궁이가 전부였고, 겨울이면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이불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떨어야 했다. 엄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매고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플라스틱 바구니에 걸레와 하이타이를 담아 집을 나섰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호텔로, 식당으로. 엄마의 하루는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남의 집 바닥을 걸레질하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나는 엄마가 나가고 난 뒤 정적 속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학교에 갔다. 교복은 언니들이 입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 소매가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가방은 곳곳이 찢어져 안감이 비치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만 빠져나가는 순간들이 있었다. 너희 엄마는 뭐 하셔? 우리 엄마 회사 다녀.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간호사야. 너는? 내 엄마는 뭐 하시는데? 그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청소하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간단한 내 글자가 목구멍에서 돌덩이가 되어 굴러다녔다. 그냥 집에 계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어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반 아이들과 함께 시내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를 마주쳤다. 엄마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무릎을 꿇고 변기 구석구석을 닦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다. 쟤 보여? 저런 일도 하는 사람이 있네. 나는 엄마 모르게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나는 독화살 같은 말을 내뱉었다. 왜 그런 일만 해요?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요?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 스치는 그림자 같은 슬픔을 나는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엄마가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일은 못해요? 다른 엄마들처럼 회사에 다니거나 예쁜 옷 입고 일하거나. 우리 딸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창피해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그때의 나는 보려 하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 엄마를 원망했다. 왜 하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지, 왜 엄마는 그런 일만 하는지, 왜 나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 자랑을 할 수 없는지, 그 모든 것이 엄마 탓인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내 안의 반항심은 공부는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술, 담배, 그리고 더 위험한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우리 딸,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다 너 때문인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어요? 나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해 겨울, 친구들과 함께 간 무도회장, 일명 고고장에서 시비가 붙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맥주병을 깨뜨려 내 얼굴로 휘둘렀다. 그 순간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눈에서 피가 나고 있어.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응급실의 소란함, 그 모든 것이 뿜처럼 흘러갔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시력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두터운 붕대에 감싸인 채 나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엄마의 손길을 느꼈다. 내 손을 꼭 잡은 채 밤새 곁을 지키는 엄마의 체온을. 괜찮다.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지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가 붕대를 풀고 나자 나는 다시 볼 수 있었다. 흐릿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엄마의 한쪽 눈에 새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다쳤어.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가 자신의 각막을 내게 이식해 주었다는 것을.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죽음을 앞둔 분이 마지막 선물로 눈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님이 직접.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만 했다. 그렇게 시력을 되찾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고마움은 잠시뿐이었고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죄책감을 술과 향락으로 지우려 했다. 엄마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일하러 나갔다.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힘겹게. 그러면서도 내게는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20살 생일 전날 밤, 엄마는 유난히 심한 기침을 했다. 피를 토하면서도 괜찮다. 감기일 뿐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내 생일 아침,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식탁에는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잡채가 수북이 담긴 접시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그리고 작은 생일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다. 촛불 20개가 작은 불꽃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엄마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침대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먼 곳으로 떠났을 거야. 놀라지 마. 슬퍼하지도 마.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어. 내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건 사실은 엄마의 눈이란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너에게 준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어. 이제 엄마는 세상을 반쪽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엄마도 함께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마가 청소일을 한 것을 창피해했지? 엄마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이제 엄마가 없어도 울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내가 웃으면 엄마도 하늘에서 웃을 거고, 내가 울면 엄마도 함께 울 거야. 하지만 되도록 많이 웃으며 살아가렴. 사랑한다. 우리 딸아, 정말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슬픔이고, 진짜 후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의 강을 건너 엄마가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공부에 매달렸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아이가 슬퍼하면 그 슬픔을 내가 온전히 받아 안고 싶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부족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러면서 깨달았다.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 눈은 단순히 신체 기관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 전체였다는 것을. 엄마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엄마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62살. 엄마가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나이에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다. 간암 말기. 남은 시간 2달.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 마음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 엄마가 그 눈을 나에게 준 것처럼. 지난주부터 나는 아이들 몰래 편지를 쓰고 있다. 아들에게 하나, 딸에게 하나.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그 편지처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병원에서 장기 기증 동의서를 받아왔다. 내 각막을 누군가에게, 엄마가 나에게 준 것처럼. 엄마 보고 싶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엄마가 곧 긴 여행을 떠나야 한다. 아마 돌아오지 못할 여행일 거야. 놀라지 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여행이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가끔 엄마를 원망했지?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않다고, 다른 엄마들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해. 왜냐하면 엄마도 그랬거든. 할머니에게 그랬었어. 이제야 고백하지만 엄마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눈은 할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가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실명할 뻔했는데 할머니가 자신의 각막을 이식해 주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시며 엄마를 키워주셨지. 그 사실을 안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어. 할머니의 편지에서야 알았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엄마도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해. 내 눈을, 내 심장을, 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해. 그것이 할머니가 엄마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이 웃으면 엄마도 하늘에서 함께 웃을 거야. 너희들이 넘어져도 엄마는 늘 곁에서 너희들을 일으켜 줄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남긴 이 사랑의 불씨가 너희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부모가 되어 혹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지켜온 모성애의 순환이야. 할머니가 내게 주셨던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었듯 너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이어주기를. 엄마는 이제 잠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이 여행이 끝나면 하늘의 별빛이 되어 너희를 비추고 있을 거야. 기억하렴.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것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